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자,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마친 다음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독서신문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창의력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발표 능력 또한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다시 또 시험을 위한 진도를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어왕이 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다시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칸트라고 하는 근대 철학의 정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예술 지문, 사회 지문, 약간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지문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1차 지필평가의 시험이 제 분야에 있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차 지필평가는 여러분이 조금은 더 긴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더 까다로워할 만한 지문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왜 이런 걸 준비를 했느냐? 지금까지 국어 영역 수능에서 불수능이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여겨져 왔는데 국어 영역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비문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비문학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쉬운 지문을 많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줬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를 밟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지문을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차근차근 올릴 거거든요. 차근차근 올릴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는 철학, 경제, 과학, 기술 지문까지도 섭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갈 때는 뭐를 찾아줘야 된다고 하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뭘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상을 하려면 뭘 찾아야 할까? 바로 핵심 화제, 주인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이 누군지 찾는 것부터가 지문 분석의 시작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근대 초기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되어 있는데 내가 슬래시를 치라고 할게요. 첫 번째 줄 제일 끝부분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슬래시 그 다음에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라고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냐면 합리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합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유행했느냐? 바로 근대 초기였습니다. 근데 이 합리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대. 뭘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바로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당연히 확실한 지식은 중요하지. 그런데 슬래시 다음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게 있어. 그게 뭘까? 단어로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미적 감수성은 논외로 해야 돼. 자, 같이 볼게. 얘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얘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럴까? 얘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와 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이성과 다르대요.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원리가 중요한 거야. 이 확실한 지식과는 달리, 이성과는 달리 미적 감수성은 어떤 원리도 없대요. 그럼 얘는 원리가 없는 애야? 그럼 얘는 원리가 있을까? 네, 당연히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어떤 결과의 차이를 낳냐면 이런 차이를 낳는데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신비를 많이 탐구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원리가 없고 따라서 세계의 신비도 어떤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난 얘를 다루지 않을 거야. 논외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을 할 때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더 잘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대 초기의 합리론의 키워드를 선생님하고 한번 잡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서 완전 다른데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게요. 이런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따라 칸트는 혹은 이런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계승하여 칸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맞서서 칸트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같은 라인일까요? 다른 라인일까요? 합리론하고 칸트는 다른 라인이고 당연히 주장도 다를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다를 가능성이 있을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적 감수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봅니다. 얘는 미적 감수성 이꼴 뭐다? 자, 작은 따옴표 해놨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뭐라고요?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여, 원리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예요. 의거하여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자, 얘 원리 있대요. 그래서 원리가 있으니까 뭐다?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자, 내가 한번 질문할게. 칸트는 자,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맞아요? 왜 틀려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고 했을까? 이성도 가치가 있고 여기에서 차이는 뭐예요? 미적 감수성도 가치가 있다. 즉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한번 볼게요. 근대 초기 합리론하고 칸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뭡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미적 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의 요 차이가 결국에는 그래서 이 대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얘는 미적 감수성 또한 이성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원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얘는 원리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결국에는 이 원리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되면 칸트의 말이 맞게 되는 거고 원리가 있다는 걸 증명 못하게 되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합리론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칸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뭐에 대한? 미적 감수성에 대한. 알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무슨 이론이다? 취입판단 이론이다. 자, 취입판단 이론에다가 네모치시길 바랍니다. 자, 취입판단 이론 네모치시길 바라요.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문단에 뭐 하라고 얘기했죠? 주인공 찾으라고 했죠. 핵심 화제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다? 예, 이 취입판단 이론이 이 원리가 있다라고 한 거 증명하는 핵심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취입판단 이론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같이 볼게요. 당연히 취미 판단이란 말은 중요하니까 이 취미 판단이라는 뜻을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두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자마자 나오네요. 취미 판단이란. 내가 새로운 용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동그라미 치고 앞뒤를 살펴서 그 뜻을 줄그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취미 판단이란 줄글게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래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봅니다. 지금 우리는 취미 판단에 대해서 얘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를 잘 안 따라와요. 예, 그래서 자, 따라오세요. 예, 취미 판단이란 뭐의 행위다?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범주부터 잡아라. 얘는 어떤 행동이래. 행위인데 뭐의 행위?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 근데 여러분들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가 미적 감수성하고 같은 말이죠? 미적 감수성의 행위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기 앞에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냐면 미추를 판정한대요. 알겠어요? 대상을 보고 이쁘네 혹은 추하네 이렇게 판정하는 행위가 바로 취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할게요.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라고 했어요. 모든 판단은 S는 P래요. 그런데 저희 이거 취미 판단도 판단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S는 P이다 형식을 취해야겠죠. 왜? 모든 판단은 S는 P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게 명제 형식으로 환원된대. 자,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단입니다. 판단. 모든 판단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S는 P이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S는 P이다인데 이거를 명제 형식으로 환원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철학이든 과학이든 뭘 하든 간에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잘 모르면 단어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장의 뜻을 모르고 문장의 뜻을 모르면 글 전체의 뜻을 모를 수 있죠.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진위를 구별하는 문장 혹은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꼭 외우세요.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같이 봅니다. 진위를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뭐 진품, 명품 막 이런 코너도 있고 누가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위작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진위는 뭘까요? 진짜, 가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거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별한다는 거는 판단, 판별, 판정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걸 지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참과 거짓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문장이나 혹은 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고 했는데 이 S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태나 성질이나 동작의 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칠판에 쓰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죠? 네, 선생님이 쓰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체의 상태나 성질이나 동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술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좀 간추려가지고 얘기하면 술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판단은 어찌됐건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래야 우리가 이게 참거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거 볼게요. 분필! 오, 분필! 분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참거짓을 밝히려면 적어도 분필이 하얗다. 이렇게 서술어 정도는 해야 이걸 가지고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성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판단은 이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취미 판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할게요.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겠지. 규정적 판단에는 뭘로 지식을 구성한대요?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대. 그리고 규정적 판단이라고 했으니까 취미 판단하고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취미 판단, 규정적 판단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적 판단에는 수로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인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같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판단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면 규정적 규정적 판단이래요. 근데 이 규정적 판단의 특징이 이성이 뭘 부여하냐면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이성을 통한 개념이 이성을 통한 개념이 지식을 구성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로 P가 객관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칠판에 쓰여진 이 글씨는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죠? 아니야. 난 이걸 보라색이라고 하고 싶어.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저를 이상한 뜨악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예?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노란색으로 보기 싫다고 해서 내 감정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건 그냥 이성에 의해서 딱 확실하게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규정 지어줄 수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노란색이야. 이건 객관적인 성질이라고, 색상은. 그쵸? 이렇게 P에다가 객관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적 판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잠깐 지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서술어죠. 미와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자, 취미 판단은 일단 뭐라고 했냐면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했는데 미감적 판단은 미와 추를 판정하는 행위래요. 당연히니까 수로를 이렇게 제시할 때 미와 추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취미 판단은 P가 미와 추만 이렇게 제시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요. 마치 이게 객관적 성질처럼 부여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하지만 실제 취미 판단에서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자, 같이 볼게요. 이게 뭐에 의거하냐면 쾌와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 여기에 근거한데요. 이성이 아니야. 그냥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 그러면 쾌인 거죠. 누구 딱 봤을 때 기분이 나빠. 그러면 불쾌인 거예요. 오로지 이 주관적 감정. 얘는 아까 색깔 같은 거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냥 내 감정에만 근거해서 미와 추만 밝혀주는 행위예요. 판단이. 예를 들면 내가 명화를 봤어요. 근데 명화를 봤는데 기분이 좋아. 그러면 명화는 이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랑 마주 본 명화가 선생님 봤는데 기분이 좀 그렇네? 그렇게 되면 선생님 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다? 취미 판단이란 거예요. 그래서 취미 판단의 수로는 객관적 성질의 P에 부여되는 서술어에 부여되는 규정적 판단과 다르게 미와 추 거기에다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서술어가 구성된다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성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별 대상뿐만 아니라 슬래시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슬래시 앞부분에 하나의 개별 대상에다가 줄 그어주시고 이걸 단수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래시 다음 부분에 줄 그을게요.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 이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지칭하면 좋을까요? 예, 맞아요. 의진이가 잘 얘기를 했는데 바로 복수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뒤를 볼게요. 우리 뒤에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경원이 뒤에도 지금 사물함이 있죠? 근데 지금 사물함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근데 사물함의 색깔은, 사물함들은 내가 저 사물함은 갈색이라도 할 수 있지만, 단수로 할 수 있지만 이게 객관적 성질이기 때문에 사물함들은 갈색이라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성으로 통해서 제가 공통된 색상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서만 이루어진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얘는 S가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S가 하나의 대상, 즉 뭐만으로 된다? 단수만 된다. 즉 그러면 여기는 복수가 가능하다 안 하다? 복수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취임판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한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임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끔씩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얘들아, 난 7반 너무 좋아. 7반이 제일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요. 미안해, 다른 반들아. 예, 미안해. 예. 사실 다른 반들도 제일 좋다고 얘기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래.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박지라는 게, 예, 판별이 났네요. 자, 근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7반에 모든 친구들을 다 좋아할까요? 갑자기 진실의 시간이 됐는데, 예? 제가 7반에 모든 친구들을 다 좋아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든 친구들 다 좋아한다고 쳐볼게요. 근데 다 완벽하게 똑같이 좋아할까요? 개념적으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아한다고 묶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편애한다고. 네, 그런데 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 쌍둥이거든요. 네, 저 쌍둥이인데 저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형이 저보다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형이 저보다 한 5cm 큽니다. 형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분 굉장히 세게 빨아먹어가지고 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 일란성 쌍둥이인데. 그리고 형은 나하고 생긴 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문과고 우리 형은 수학과 지구과학과를 전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형하고 나를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 이미지가 100% 똑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해요? 아니요. 여러분 단 한 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대로 여러분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받은 주관적 감정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다 다를 거야. 일반화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여러분에 대한 나의 주관적 감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묶어준다고 하면은 취미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색상처럼 하나로 고정시켜주거나 개념적으로 규정시켜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S는 반드시 하나의 대상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다르게 이성에 의해서 개념적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규정적 판단과 다르게 뭡니까? 단수에만 가능하다.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한다는 건 멀리서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와 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다른 목적을 배제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감적 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와 추만 판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걸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7반 좋아한다고 했는데 7반 왜 좋아한다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 왜냐면 저를 많이 존중해줘서 그래요. 제가 수업을 가르치는데 집중을 잘해주고 항상 경청을 해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 7반은 내 수업에 잘 들어줘서 너무 예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때? 이거 지금 다른 목적이 개입됐어요? 안 개입됐어요? 개입됐죠? 뭐예요? 그러면 준서를 봤다고 한번 쳐보자. 딱 봤는데 기분이 좋아. 준서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취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감정에 그런 거 한 거니까. 그런데 주관적 감정, 미추 판단하는 주관적 감정 외에 다른 내 수업을 너무 잘 들어줘서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목적이 개입된 거죠. 준서의 생김새만, 형식적인 모습만 한 게 아니라 태도까지도 개입을 시킨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취미 판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성, 실용적 유익성, 그리고 여러 가지 준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냥 보자마자 딱 준서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판단은 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고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 지문을 보시면 A로 묶여져 있어요. 자, 이 A로 묶여져 있다는 건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인데, 옆에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보여집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장미는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이 명제가 취미 판단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본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취미 판단의 조건을 제시해 줬어요? 안 제시해 줬어요? 어디서 제시했지? 이게 바로 A에서 제시한 게 이걸 정리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장미는 아름답다. 취미 판단입니까? 아닙니까?를 근거를 밝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자, 아름답다는 미와 추에 해당하는 서술어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1번 통과. 오케이? 그러면 주어는 이 장미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 장미는 단수죠. 장미들은이라고 안 했으니까 단수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조건에도 부합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장미가 아름답다라고 판단하는 미감적 판단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뭐다? 취미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것도 해볼게요. 2번, 3번, 4번, 5번.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의 명제에 수로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왜예요? 왜? 유용하다는 미추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가은이는 깜찍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응? 깜찍하다. 막 이렇게 했다고 치면 말이에요. 이거는 추위 판단에 해당할 수 있죠? 왜 깜찍하다라고 하는 것도 미와 추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 뭐 귀엽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추위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유용하다는 아니잖아. 그치?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모든 예술은 추위 판단의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복수니까. 추위 판단의 주어는 뭐만 되어야 돼? 단수. 근데 모든이란 거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제 여러 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버리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런 수식어니까. 4번 볼게요. 4번.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성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취미 판단인지 아닌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본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걸로. 취미 판단인가요? 아닌가요? 취미 판단 아니에요. 왜 아닌지를 얘기해 보세요. 이 영화의 주제는 단수이고 아름답다? 서술어가 미추에 해당하는 아름답다이지만 뭐지? 다른 목적이 개입됐다. 뭐예요? 권성징악이어서. 여러분 아까 왼쪽에 마지막 문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봐봐요.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지식. 이거 교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니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용어도 제대로 활용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5번 볼게요.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서술어가 미추가 아니니까. 그리고 액자식 구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글의 구성으로서 객관적 성질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판단에 해당한다? 객관적 성질의 수로에 부여하면 뭐라고 했어요? 규정적 판단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른쪽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미 판단과 자, 규정적 판단의 차이인 정도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취미 판단이 도대체 어떤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좀 느끼는 거래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 작은 따옴표 되어 있네. 중요하네요. 공통감, 동그라미하고 그 뜻이 뭐지?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력의 객관적인 보편성과 구별되는 또 작은 따옴표 나왔네.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은 걸 느낀대요. 기본적으로. 그 똑같은 걸 느낀다라고 한다면 아무 원리가 제멋대로라고 한다면 똑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겠어요? 아름다움이 제각각이고 그냥 누가 이거 봤을 때 이건 아름다운데 누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추해. 완전히 이렇게 사람마다 A부터 Z까지 다 판단이 다르면 당연히 원리가 없는 거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공통적인 감정이고 그 감정이 일치한다면 이건 주관적 보편성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원리가 정확하게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원리가 있는 부분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제가 영상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대상을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예쁜지 안 예쁜지를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면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좋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쁜가?
다른 것도 뭐 보여준 김에 왜 안 돼? 이게 누구야? 아빠거든. 뭐라고? 얘들아 뭐? 자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더 줘? 알았어. 더 줘? 더 줘? 더 줘? 이미 이때 3그릇을 먹었었던 때거든. 또 먹었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으라니까 얘들아. 더 달라고? 야, 네가 몇 그릇째 굶는지 알아?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줘? 뭘 당연하듯이 쳐다봐. 자, 이거 6그릇째 먹은 자, 네가 다 먹다 남은 거 되잖아. 더 줘? 야, 그만하고 우리 집에 재산 거덜나겠어. 이때 진짜 무서웠어. 애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살라고? 자. 주세요 해 주세요. 자 주세요 해봐. 야 누가 그렇게 하면 거만하게 하면 주냐. 주세요. 들어와가 아니고 야 들어와가 아니고 주세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빠가 등 두들겨 줄게. 대담아 주세요 해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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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세요 해. 너무 귀엽다. 데뷔. 엄마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 엄마. 엄마 엄마 맛있어? 자, 마지막이야. 저희 아무 맛있어도 적게 드세요. 제일 됐어 다 먹었어. 빠빠 그만해. 자 사귀는 거야. 이거 받으면 네가 받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받았어. 그냥 가. 이거 좋아하니? 너 왜? 저 입이 제 입입니다. 사탕을 처음 먹었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가자. 이거 개미거든? 개미야. 개미라니까? 개미야.
이것은 게임이야. 아아. 대담아. 여기 올라와. 신난다. 신난다. 개미지? 아니 예담이 한번 해봐. 예담이 엄마한테 먼저 보여줘. 빨강이 할까? 아. 빨강이. 우와, 잘하니. 파랑이는 누가 할까? 일단 파랑이는 누가 할까? 가랑이는 아빠가 할까? 왜? 네 거지만 아빠 빌려줘라. 아빠 좀 해보자. 엄마가 달라고요. 엄마 주세요. 엄마가. 너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빠가 엄마가 할게. 예담이가 해. 이게 바로 깊은 한숨이다. 차별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야. 한 사람은 나눠서 해. 그래. 자, 쿵쿵하지 마세요. 쿵쿵하지 말라니까. 쿵쿵하지 말라고. 혼나. 하지 말라는데 왜 더해? 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데, 자, 어때요? 이쁩니까? 네. 혹시 이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자, 날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이쁘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추해요. 예? What a ugly girl you are.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저한테 막 해볼 수 있겠어요? 없죠? 아, 이거 설마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기한테 느끼는 감정은 거의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주관적 보편성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칸트가 말한 이 취미 판단도 나름의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즉, 공탄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대요. 자, 마지막 문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자, 별표하시고 궁극적으로 거기에다가 줄 한번 그어주시길 바라는데, 왜 그러냐면 가끔씩 부사어처럼 수식어처럼 뭔가 꾸며주는 애가 있는데, 예를 들면 finally, 최종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 매우 중요하게 관주되는 막 이런 식으로 아예 중요도를 직접적으로 수식해주는 수식어들이 나타난다면 얘네들은 다시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궁극적으로 지향한 게 뭐래요? 줄 그을게.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첫 번째 문제의 5번, 선택지 5번을 볼게요.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의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식어도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으로 같이 볼게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고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인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까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잠깐 보자고. 왜 미적 감수성을 배제를 했냐면 얘가 원리가 없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도움이 안 된대.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거 무슨 색깔? 이거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요거 무슨 색깔? 자, 요거 무슨 색깔? 검은 색깔이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만 있을까? 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보여봐. 마음을 보이면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의 마음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핑크색?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은 내 마음의 형태? 이 형태? 이 형태? 네, 이 형태? 자,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색상, 형태, 크기를 규정해낼 수 있어요? 아니요. 없지만 마음이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해요. 얘를 향한 마음도 존재해요. 얘를 향한 마음이 선생님 쟤를 향한 마음이 없으십니다.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규정할 수 없는데 세상에는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런데 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에 대한 마음을 부정하면 세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 안 가능하든 규정할 수 없는 것에서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도 존재하잖아요. 마음만 가지고도 바로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성만 가지고 따진다면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를 오히려 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칸트의 미적 감수성,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선생님이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지문의 단계를 높이기도 하고요. 여러분한테 아직 알려주지 못한 독해 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시 즉결로 써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3학년에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완벽하게 국어 영역에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7반 항상 지은처럼 잘 따라와 줬듯이 앞으로도 저랑 함께 재미있게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